이제 2.3절부터 할 건데, 이제 소리의 단위를 할 거예요. 이거는 많이 아는 얘기라서 뭐 특별하게 많은 설명이 없을 텐데, 자, 한번 진도 나가봅시다. 네. 진행시켜. 지금까지 음파의 전파 현상 혹은 소리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물리량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물리적 의미를 간단한 1차원 음향계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물리량들에게 어떠한 단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차례이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각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오류 없이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단위가 필요하다. 사실 소리라는 물리적 현상은 지배 방정식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따라서 지배 방정식보다는 소리의 표현 단위가 더욱 원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 혹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리 등 모든 소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단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소리와의 대화를 할 때 소리와 관련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구체적이며 실용적이 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와는 다르게 소리에 대한 이해를 주어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문제로 보고 이것을 풀기 위한 일의 모든 능력을 경주한다면 소리의 본질을 왜곡하기 쉽다. 소리와 관련된 단위들은 크게 나누어서 절대적 단위와 주관적 단위로 볼 수 있다. 절대적 단위란 그 물리량의 정의가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그대로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주관적 단위라 함은 주관, 즉 인간의 주관적 소리에 대한 인지가 반영된 단위로 정의한다. 먼저 절대적 단위를 보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압력의 단위는 음압의 단위 파스칼로 주어진다. 뉴턴 미터 스케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네, 그게 1파스칼이야.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면 1파스칼이야. 로 주어진다. 단위 시간당 변이를 나타내어 주는 속도의 단위는 속도의 단위 메터/세컨드이며 단위 면적당 파워인 인텐시티의 단위 파스칼 미터/세컨드는 와트와 같고 인텐시티 단위는 왜 파스칼 미터 퍼 세컨드냐면 파스칼은 프레셔가 그렇죠? 메터 퍼 세컨드는 속도지. 인텐시티는 압력 곱하기 속도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인텐시티 단위는 와트가 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은 와트, 세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전기요금 할 때 킬로와트 퍼 아워 이런 단위가 이제 에너지 단위죠. 그렇죠? 줄 단위. 주관적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청각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2.3.1a는 귀의 구조와 기점학의 대역통과 특성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다. 소리의 인지 과정을 보면 우선 귀에 도달한 음파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증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 개의 뼈 운동을 거쳐 달팽이관에 전달된다. 달팽이관은 대체적으로 가운데 방막이 있고 이 방막을 경계로 하여 유체가 채워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방막에 선모세포가 배열되어 있고 각 선모세포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소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막에 배열되어 있는 선모세포는 관 내에 전파하는 파동 전파의 비선형적 특성에 의하여 그림 2.3.1b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 밴드별로 주로 반응하는 선모세포가 결정된다. 주파수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주파수는 상대적 측정 단위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옥타브 밴드는 그림 2.3.2에 개념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어떤 기준 주파수와 그에 대하여 2배가 되는 주파수를 주파수 밴드로 갖는다. 소음공학에서 일반적인 표준 밴드로 사용되고 있는 3분의 1 옥타브 밴드는 그림 2.3.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주파수에 대하여 2의 3분의 1승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고 있다. 각 밴드의 중심 주파수는 그 밴드의 기하학적 평균에 있다. 이 주파수를 그 밴드의 중심 주파수라 한다. 중심 주파수는 F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8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그 국제 표준에서 이렇게 다 정해놨어.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표. 다음 페이지 표. 여기 보면 이게 상대적인 거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제로 보면 딱 정해져 있죠. 31.5Hz, 63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00을 딱 해서 보면 1000에서 이제 2배씩 커지면 한 옥타브가 되는 그 2분의 1씩 가면 또 한 옥타브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1000, 2000, 4000, 8000, 12000. 1000이니까 500, 250, 그다음 125, 그다음 63, 30가 간다고. 1000을 기준했다고 파악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2분의 1씩 아니면 2배씩 이렇게 쫙 하는 거고 3분의 옥타브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수식이 좀 있으면 이렇게 페이지 나올 거니까
어쨌든 이게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라는 거고. 이제 이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죠. 그죠? 네. 2000하고 1000은 1000Hz 간격인데 반해서 125하고 63은 63 정도밖에 없잖아. 125, 63을 빼는 거지. 이렇게 저주파수에서는 간격이 좁고 고주파라고 간격이 넓어진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비율로 표시를 하죠? 배씩? 사람이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은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데 베버의 법칙. 어? 베버의 법칙이라고. 베버의 법칙. 아니에요. 모든 감각기관은 다 비율로 느낀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있는 거지. 야 화장실에 가서 암모니아 냄새 확 나잖아. 그죠? 그 양을 어떤 양을 뭐 A라고 한다고 하면 냄새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10배로 그 진짜 암모니아 냄새 같으면 10배로 그거 죽어버리겠죠. 너무 냄새 심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사람이 느끼는 게. 내가 주사 바늘을 갖다 탁 하나 쓱 쑤시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 아픔 정도를 진짜 그 바늘 10개를 동시에 탁 꽂으면 10배로 느끼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다 살만하다는 거지. 자, 그럼 전 페이지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2.3점에 이거 보면 여기 이제 귓근형이 오디트리 커널레가 들어오죠, 그렇죠? 이 길이가 한 2.5cm 정도 돼. 이쪽이 열려 있고 막혀 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이쪽에 막혀 있고 열려 있는 4분의 1 파장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압력이 최대가 되고 이 압력이 최소가 돼야 될 거지. 경계 조건이 그렇잖아. 이게 압력이 최대, 속도는 빵. 여기는 압력이 최소, 그다음에 속도가 맥시멈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압력 곡선으로 보면 압력이 최소고 압력이 최대니까 요는 만족시키는 거지. 4분의 1 파장 곡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4배 길이에 해당하는 게 파장이 되고 그게 보통 한 3km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km 잘 듣는 거야. 이 고막 여기 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런 게 있고 그럼 여기서 이소골이라는 게 있는데 이소골이라는 것들은 기안에 있는 3개의 작은 뼈. 이 3개 이제 망치, 모르뼈, 등자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망치도 생겼고 망치하는 반대편에 모르고 등자라는 것들은 이게 말 타고 올라갈 때 다리 끼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다리 끼고 올라가는 그 생겼다가 등자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가 있고 이 세 반고리가 이게 반고리씩 있는 게 반 고리가 3개 있는 게 있다고. 이거는 수평기관. 권투할 때 이렇게 팍 여기 맞으면 이게 흔들거린다 그러면 빙빙빙빙 도는 거지. 여기 어지럽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네. 세반고리가 있는 게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소리 나는 데는 이게 2바퀴 반 정도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는데 이걸 쭉 펼치면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이게 그 이소골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창 두드리면 되거든.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쪽은 고주파수를 듣고 안쪽을 갈수록 저주파수를 들어. 왜 그러냐 그러면 얘는 얇잖아. 그럼 이 공립주파수가 높다고. 얘는 두껍죠. 공립주파수가 낮아. 그래서 얘는 50Hz 여기서 듣고 여기 뭔가 고장이 나면 50Hz로 못 듣고 여기 고장 나면 500Hz로 못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각각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위치별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이 각각에서 흔들리잖아. 그럼 가운데 여기 흔들릴 거잖아. 여기 흔들린다고 그러면 8000Hz, 여기 흔들리면 4000Hz로 듣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흔들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섬모세포들이 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어링이 일어나.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섬모세포가 고장나면 못 듣는 거지. 그러면 기퉁이 마탱이 간 거지. 그런 거야. 이거는 기에 대한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보면 있으니까. 골든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뼈를 흔들리는 건가요? 고막을 흔들리는 건가요? 이제 골든도 여기서 꽂고 있잖아요, 그요. 골. 그렇죠? 이제 이 골을 흔들려. 골을 흔들면 여기 있는 고막이 흔들리겠지. 진동으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막이 흔들린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가. 그래서 우리 이런 스피커를 아주 골 때리는 스피커라고 그러죠. 골을 때리기 때문에. 골든도 스피커는 골 때리는 스피커다. 정의에 의하면 이 중심 주파수는 의미로 정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하여 표준 중심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아까 표에서 그렇죠? 그 꼭지 표현 정해놨다고. 1000, 2000, 300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심 주파수에 대한 옥타브 혹은 3분의 1 옥타브 밴드의 주파수 대역폭은 각각 옥타브 밴드의 경우 약 70%,
3분의 1 옥타브 밴드의 경우 약 23%이다. 따라서 중심 주파수가 높은 밴드일수록 선형 척도에서 볼 때 넓은 주파수 폭을 갖고 있다. 아까 폭이 넓어 있다 그랬지. 내가 관할하는 게 그렇지. 표준 중심 주파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넓은 주파수 영역을 사람이 들을 수 있다. 20Hz에서 20kHz까지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로 알려져 있다. 옥타브 혹은 3분의 1 옥타브 척도로 주파수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주파수에 대한 상대적 인지 능력 때문이고, 그 다음은 가청 주파수 영역이 선형 척도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2만 헤르츠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2만 개 정도 듣는 거잖아. 20을 빼고 그 2만 개니까. 그쵸? 네. 근데 사람이 이제 2만 개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읽는 게 없다고. 내가 19,232헤르츠 하고 17,320 이렇게 안 듣는다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넓은 범위를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겠지. 너무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 소리를 그렇게까지는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넓은 단위를 다루기 때문에 적당하게 줄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듣는다는 말은 사람은 비율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타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소리도 데시벨을 다룰 때 결국은 기준불이 얼마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 분의 뭐 상대적인 값이라고. 절대적인 값이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상대적으로 얼마 듣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십시오. 음압의 크기를 표현하는 객관적 단위 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음압 레벨이다. 음압 레벨의 정의는 SPL 여기까지. LP? 네, 10 로그 10에 P 레퍼런스 스퀘어에 P 에버리지 스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고 단위는 10배라는 의미에서 대시에 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데시벨을 사용한다. 식 1에서 P제곱의 레퍼런스는 기준 음압의 자승을 나타내고, P 에버리지 제곱은 평균 자승 음압을 표시하며, 로그 10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이다. P 레퍼런스는 20 마이크로파스칼이다. 기준 음압은 대체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로 알려져 있는 음압이다. 여기서 선형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로그 척도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감지하는 음압이 매우 작은 음압부터 매우 큰 음압까지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까 주파수도 아까 2만 개라 그랬는데 크기로 보면 더 골 때려. 이거 100만 배야. 작은 소리 큰 소리가. 그럼 내가 오늘 소리의 크기가 뭐 19만 3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 100만 배의 단위를 어떻게 0을 몇 개로 붙여야 될까 그거를. 응?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제 벨이라는 단위는 기본적으로 그 로그로 해가지고 기준물이 얼마인 것을 벨 단위라고 그래요. 그건 반드시 파워의 값이었어요. 중요한 건 파워라는 개념이야. 벨을 다룰 때는 전부 다 파워 개념이에요. 입력 파워분의 출력 파워 이런 식으로 벨을 다룰 때는 파워라고. 파워를 다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근데 음압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음압이니까 반드시 제곱이 나오는데 파워를 다루려면 음압을 제곱을 해야 파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지 음압 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제곱을 내가 나타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또 마이크로폰으로 재는 것들은 음압만 재잖아. 음압 제곱을 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20로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앞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 20로그 해가지고 가는 거야. 어쨌든 처음에는 어쨌든 그냥 벨만 가지고 했어요. 벨만 가지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벨만 가지고 해버리면 제일 작은 소리 큰 소리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12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제일 작은 소리는 0, 제일 큰 소리는 12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소수를 계속 써야 되잖아. 네. 야 오늘 소리의 크기 14시 그러면 9.4dB로 정하자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응? 네. 그래서 이게 한 10개 정도의 단위는 우리의 생활에 드는 게 너무 작다 해가지고 앞에서 1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이라 그런다고. 10을 곱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듣는 게 100만 배를 적어도 120단계 정도는 나한테는 줘야 우리가 생활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예요. 데시벨이라는 게 10을 그냥 곱한 거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폰으로 재면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떨어져서 20로그가 되는데 10배는 10을 곱했다는 얘기야. 10을 곱했다는 얘기. 이해가요? 네.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된다. 예, 보십시오. 그림 2.3.3을 보면 인간은 대체적으로 약 0dB 부근부터 크게는 130에서 140dB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낄 수 있다. 140dB 느낀다고 봐야지. 느끼는 그 듣는 건 한 120 정도까지 듣고 그다음부터는
아씨 죽겠다 막 이렇게 느끼는 거지.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소리 크기를 그 절대값보다는 상대적인 값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기초한다. 식 1은 이 기준 음압에 비하여 관심 대상 음압이 몇 배로 큰 것인가를 표현한다. 식 1은 이러한 인간의 소리에 대한 인지 성향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표 2.3.2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예상되는 평균적인 음압 레벨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열심히 이래놓고 가르쳤는데 내가 제일 허무할 때 0데시벨은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진짜 막 그때 되게 엄청 이제 이게 당황한 건지 황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갔는데 0데시벨의 의미가 소리가 없는 건 아닌 건 알죠? 제일 작은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데시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 어떤 뭐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귀가 유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귀가 열나 잘 들어. 전부 다 소모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듣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 한 5, 6년 전이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무영실을 졌다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방을 만드는데 그때 마이너스 데시벨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데시벨은 마이크로폰, 일반 마이크로폰 어째고 인텐시티 풀보다 특수한 걸 대집하고. 재는 것들도 어렵다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 우리가 지금 무영실에서 짓잖아요. 저거 짓는데 저거 한 20데시벨 정도밖에 안 돼. 진짜 저거 조용하게 만들려면 겁나게 어려워, 저거. 일단 뭐 외부에서는 모든 진동을 다 차단하고 방진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벽도 두껍게 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저기서 뭔가 실험을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 근데 쪄 죽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항상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공조 시스템도 에어컨 들어와야 될 거잖아. 그럼 바깥에 뚫려야 될 거잖아. 그걸로 다 들어와. 에어컨 틀면 시원하고 시원해가지고 뭐 실험하기도 좋지만 술술 바람 나와. 그럼 3데시벨 나와. 그래서 모두 측정을 할 때는 에어컨 다 끄고 돼야 돼. 공조 시스템인데 그러면 뭐 이쪽하고 바깥쪽하고도 또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기기가 있는데 공기가 나오려면 바깥쪽 안쪽 뚫려야 될 거잖아. 그러면 얘가 작업하면 무슨 의미에서 그거 다 뚫려 있는데 그게 그렇잖아. 그럼 거기도 사일런스라는 장치를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내질은 나오지만 소리는 안 나오는 특수 장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말이 특수 장치지 그게 얼마나 설명이 되겠어. 그래서 에어컨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꽝이다. 그냥 에이 덥더라도 그냥 문 좀 열어놓고 들어가서 딱 잡고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일 낫지만 일하다 보면 쪄 죽지 진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공조 시스템, 항원항습 시스템이 들어가고 나면 이 성능이 많이 안 좋아요. 이런 깨알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데시벨이 있다. 네. 다음에는 음압 레벨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P제곱 에버리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식 2. 여기서 T는 측정 시간을 나타낸다. 이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냐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압력을 대면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으로 돼 있으면 이 압력값이 있으면 그렇죠. 압력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아니고 압력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네. 이 막 마이크 이렇게 늘릴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근데 이걸 근데 평균하면 어떻게 돼? 이게 평균하면 0이 돼버리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럼 씨 뭐야 이거? 그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평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치료치의 실제 이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제일 간단한 게 뭘까? 제곱을 제곱을 하면 음수가 없어지잖아.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것도 이렇게 이 제곱 얘도 이렇게 제곱도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 이게 다 올라가게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 이제 평균을 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 제곱을 한 게 있잖아. 멀쩡한 제곱을 했잖아. 내가 이게 교류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음수를 내가 없애주려고 갑자기 제곱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뻥튀기가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지.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RMS라는 게 나옵니다. RMS. 루트 민 스퀘어. 스퀘어를 했잖아. 제곱을 했죠. 평균을 구했지. 그 다음에 루트라는 말은 제곱근을 씌운다는 얘기다. 2를 해주고 평균을 구해주고 제곱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원래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RMS라는 게 이제 실효시로 가는 거야. 이걸 내가 해줬으니까 빼줘야 될 거잖아. 평균을 구해줘야 될 거잖아. 근데 교류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한 주기 평균하면 되겠지, 그렇지? 한 주기. 이게 한 주기잖아. 네. 한 주기 보면 이렇게 되게 얘는 더 커지고 얘도 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다가 평균을 구하면 요 정도 나올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루트를 씌워주면 한 요 정도 어딘가 뭐 요 정도 어딘가 뭐가 나오겠지. 응?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가 1이라고 하면 0.7 정도 되는 값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주기에 적분을 해가지고 뭐 제곱을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어치라는 것들은 실제로 일을 하는 값이잖아. 그게 RMS가 그 뜻이라고. 교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주면 안 돼. 큰일 나. 점점 빵이야. 그러면 그건 뭐야? 그럼 실어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실제 효과를 내주는 값이잖아. 그러면 뭐 우리가 220V 이것도 지금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을 하잖아. 실제로 근데 한 주기에 보면 빵이 나오지. 이렇게 흐르니까 왔다 갔다 흐르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열 나잖아. 그 니크롬솔에만 열이 펄펄 난단 말이지. 그러면 220V 넣어자고 니크롬솔 열이 펄펄 나는 그 온도하고 여기다가 이제 DC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DC로 해가지고 똑같은 온도가 나올 때에 그 DC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그 두 개가 같게 하기 위한 게 실효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220V 해가지고 열이 뭐 180도에 올랐어.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줬는데 180도 오르더라. 그럼 그게 이제 교류에서 실효값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RMS로 구하면 같게 나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식 2를 보자고, 12. 이 제곱을 해줬잖아. 그렇죠? 이 제곱을 해줘가지고 한 주기 적분을 해가지고 다시 7로 나눠주지, 그렇지? 이게 뭐 평균에 넣는 거잖아. 제곱해주고 평균해줬지.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이제 시로치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2분의 1까지 안 해준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에버리지 값이 된다. 제곱 에버리지 값이 나오는 거지. 읽으십시오. 식 2는 PT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주파수의 음압 자승의 평균, 즉 평균 자승 음압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어떤 특정 주파수 혹은 주파수 밴드의 평균 자승 음압에 관심이 있다면 식 2를 주파수별 음압들의 합의 형태로 변화시켜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식 4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식 3을 정리하면 식 5의 결과를 얻는다. 식 5는 각 주파수별 음압 자승의 평균을 더하는 것이 곧 전체 음압의 평균 자승 음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 주파수가 막 돼 있잖아. 지금 그림 2.3, 4볼까? 이게 있잖아. 내려가 봐. 이게 있는데 요걸 해주니까 스펙트럼 몇 가지 떠서 있잖아. 이 각각의 합이 있잖아. 각각의 합을 그러니까 전체를 해야 되지만 각각의 스펙트럼의 합을 가지고 구해줘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도미넌트한 매끈하게 구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음압이라는 게 다 대줘버리면 몇 개 큰 놈 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 있잖아. 이게 뭐 100dB 있고 90dB 있고 80dB 이 세 개 대해보자 얼마 나오겠어요? 100으로 나온다고. 이 큰 놈 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음압을 구하더라도 이런 거지. 우리가 주파수 분석기가 있는데 내가 이 음압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있잖아요. 시간 쪽에서 구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 몇 데시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도 있죠. 이걸 더하고라도 이 타임 도메인 거하고 유사한 동일한 음악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걸 가지고도 요거의 토탈 압력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올라가 보면 수식이 그거는 거지. 이 각각이 있잖아요. 도미넌트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합을 하는 거죠. 몇 가지. M이 3이면 이게 아까 3개겠지, 3개겠지. 네. 이런 걸 요걸로 가지고도 이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런 식으로 봐서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그 NTA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스펙트럼 요걸 가지고도 이렇게 전체 음압이 얼마라고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식 5의 유도 과정에서 가정한 몇 가지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식 5는 n은 m일 때 최대값을 가지며 n이 m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에 대하여 매우 빨리 변화하는 항과 비교적 천천히 변화하는 항이 적분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적분 중 천천히 변화하는 양이 빨리 변화하는 양보다 크므로 근사적으로 식 5가 성립한다. 그림 2.3.4는 음압 레벨 평균 음압 자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식1과 식5는 음압 레벨의 연산자 중의 덧셈자, 즉 여러 개의 다른 소리가 더해지는 경우에 음압 레벨의 계산에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우선 간단한 경우인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더해질 경우 음압 레벨을 계산하여 보자. 두 개의 톤이 각각 주파수 F1과 F2를 갖고 있는 경우 각각의 음압 레벨은 식1에 의하여 식6이고 두 개의 소리가 함께 있는 경우의 음압 레벨은 식8과 같이 된다. 만일 각각의 소리가 80dB이면 즉 LP1은 80dB, LP2는 80dB 두 개의 합쳐진 소리는 LP1 플러스 2는 10로그 10의 8승 플러스 10의 8승이 될 것이다. 즉 동일한 음압 레벨의 소리가 합쳐지면 3dB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 어떤 종류의 동일한 음압 레벨을 갖는 소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음압 레벨의 정의와 이에 따른 연산 법칙은 여러 개의 소리가 동시에 소리를 낼 때 주로 가장 큰 음압 레벨에 의하여 그 전체 크기가 지배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소리가 75dB이고 또 다른 소리가 80dB이면 LP1 플러스 2는 81.2dB이 된다. 지금 그 수식 8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되게 많이 나와.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이거 그 6번 시각 있잖아요. 7번씩 있잖아요. 이거에서 8번씩 가는 거는 되게 쉬워. 이거 그냥 이항만 해가지고 하면 바로 8번이 나오거든.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텐동고 10의 10에 10분의 LP1 플러스 10에 10분의 LP2 있잖아요. 네. 이 수식에다가 풀어서 보면 이제 바로 이제 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쨌든 보면 75dB 소리가 있고 80dB 소리가 있으면 두 개 더해봤자 81 정도 그냥 큰 놈 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그 두 개 더해봤자 80에서 1dB 정도 생각나는 것밖에 안 돼. 1dB는 사람 느낄 수도 없어. 들어보면 똑같아. 한 2dB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소리가 조금 크겠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큰 놈 소리에 거의 다 유사하게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나중에 내가 소음을 줄이고 싶어. 큰 놈만 패면 돼. 큰 놈을 패면 확 소리지는 거야. 제일 도미넌트한 놈만 오야봉만 죽이면 돼. 그러면 소리를 확 줄여. 이해가? 일반적으로 N개의 순음이 있는 경우에 음압 레벨은 식9와 같이 얻어진다. 음압 레벨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즉 반응하는 정도는 많은 인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3.3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에 따라 서로 다른 음압을 가진 같은 크기로 느낀다. 이러한 인간의 청감을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한 것이 소위 청감 곡선을 음압 레벨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는 아까 데시벨로 했죠. 그치? 베일에서 나오고 프레셔에서 보고 아니면 인텐시티 보고 이런 거 했잖아. 그거는 물리량이야.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SPL이라고 그러고 LP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어? 아까 LP를 했죠. LP. 프레셔를 나누는 레벨을 본다고. 이게 dB, SPL 이런 거 표현하는 거야. 근데 청감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 사람이 크게 느끼는 거는 LP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데시벨로 이야기 안 해. 그걸 라우디스라고 항상 표현해요. 그러니까 라우디스의 양하고 SPL 양은 완전 다른 거야. 라우디스에 또 단위가 있어. 골 때리는 건데 라우디스 단위는 손이라는 단위하고 폰이 있고 또 손이 있어. 몇 폰이냐 몇 손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되려면 이게 덩친과 곡선이 또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소리의 크기도 다루는 것들도 이게 단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겠어요? 네. 그 라우디스 그러니까 영어 책을 번역하다 보면 소리의 크기 라우디스나 인디시티나 번역기는 그냥 GPT는 그냥 똑같이 번역할 줄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거야. 라우디스라는 데서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웨이팅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느끼는 크기라는 거지. 라우디스라고 라우디스. 해보세요. 네. 음압 레벨의 이러한 인간의 청감을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한 것이 소위 청감 곡선을 음압 레벨에 도입하는 것이다. 청감 곡선은 각각 그 사용처에 따라 A, B, C 가중값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중값이 A 가중값이다. 가중값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의 소리에 대한 주파수별 민감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사람은 순음의 경우 1에서 3kHz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보다 낮거나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보다 낮게 반응한다.
주의할 사실은 이러한 가중값 곡선이 순음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소리 혹은 소음의 경우 순음의 경우보다는 어떤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러한 곡선을 적용하였을 경우 항상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주파수 보정 곡선은 최소한의 청감 특성 보정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소리의 단위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음압의 단위로서 음압 레벨 SPL이 있으며 이것은 기준 음압의 자승에 대한 관심 평균 자승 음압의 비를 10을 위주로 하는 대수함수로서 표현한다. 즉 기준 음압 에너지에 대한 관심 음압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음향 파워를 표현하는 음향 인텐시티는 단위 면적 단 음향 파워라 하며 음향 인텐시티의 기준은 I0는 1p 와트 피코 1 피코 와트 퍼 메타 자승은 1에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퍼 메타 세컨을 사용한다.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평균 자승 음압은 각 음압의 주파수 성분별 평균 에너지를 더한 값이다. 인간의 소리에 대한 인지를 고려하여 청감 보정 곡선이 사용되며 주파수 단위로는 옥타브, 3분의 1 옥타브 등 비선형 척도가 사용된다. 자, 이제 조금 이 그림을 2.3.4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2.3.4였나? 그 전에 그 등층간 곡선이 있는 거. 2.3.3이네. 이게 보면 이게 이 그래프 보는 건 대충 알죠? 이게 보면 이 1000Hz야. 1000Hz인데 3dB 보면 1000Hz에 3dB 보니까 3dB 있지. 근데 똑같이 느끼는데 얘랑 똑같은 크기로 만약에 느낀다면 125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40dB를 들려줘야 같이 느낀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10dB 더 크게 들려줘야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63Hz다. 그러면 40이 올라가는 여기잖아. 63Hz 여기잖아. 이거 보면 60dB 내줘야 돼. 그쵸? 네. 그러면 이거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만큼 되는데 더 증가돼야 얘랑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역이 엄청 커져야 된다고. 그쵸?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지. 왜 사람은 저역을 잘 못 듣고 여기는 이렇게 열나 잘 듣는다. 아까 설명 이건 질러야 되는 거는 사람의 꼬마게 웨이도 길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또 아까 4분의 1 난다도 있고 그럼 4분의 3 난다도 같이 공정이 생길 거잖아. 그럼 또 여기서 잘 들어. 그러니까 3kg에 339죠. 39kg 잘 된다고. 이게 공인시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있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이렇게 모인다는 거야. 이렇게 모이죠. 이 저주파수가 이렇게 모이잖아. 이 간격보다는 이 간격이 좁잖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역은 조금만 크면 이제 확 크게 느껴져. 보통 우리가 듣는 거 청감적으로 2배를 느끼려면 10dB이 커져야 청감적으로 소리가 2배다 그러면 음악계를 재보면 1kg 정도에서 2배 정도, 10dB, 10dB 정도 커져야 2배를 느낀다고. 10dB는 엄청 에너지가 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파워에서는 3dB이면 2배고, 6dB이면 4배고, 10dB는 그 10배도 10배. 10배가 커져야 사람은 2배 정도 크게 느낀다고. 이건 놀랍게도 저주파수는 안 그래. 저주파수 조금만 커지도 확 커지지. 그래서 이걸 한 3, 4dB만 커지더라도 실제로 2배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게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4배만 좀 커지더라도 사람이 확 크게 느껴져. 이거 서브우퍼 이런 것들 그 세팅할 때 되게 중요한 팩터예요. 이게 얘는 차이가 크지만 얘는 좁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올려줘도 물리적으로 조금만 키우더라도 소리가 굉장히. 그래서 서브우퍼 레벨 조절할 때 이제 1dB 이게 작은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1dB 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그러면 이제 조금 몇 dB 키워주는 게 엄청 크게 느껴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룸보도 이런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주파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 얘는 조금만 차이라도 막 10dB 정도 화달하더라도. 그리고 막 우프 스피커 코너에 나면 갑자기 확 크잖아.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뭐 크게 확 다가오는 게 시청감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알겠죠? 이게 이제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라는 거지. 이게 진짜 완전 이 개노가 됐을 거예요. 이게 측정하는데 이 그래프를 찾는데 완전 개노가 됐을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플래츠 먼슨 곡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930년대 때 만든 건데 다 틀렸어. 그때 헤드폰 가지고 했거든.
그 뒤에 이제 스피커로 하는 버전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그 앞에다가 이제 놓고, 무향실에 놓고 있었는데, 이게 그 청력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작을 때 올라갈 때 하고, 이 들리는 생각하면 손 들고 있잖아. 이 청력 검사도 그렇게 하잖아. 들리면 손 드세요, 이렇게 쓸 거잖아. 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손 드세요, 이렇게 손 들 거잖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니까, 같은 거 같은데, 해서 작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크게서 내려주는 거 있잖아. 크게서 줄여주는 거야. 얘랑 아까 1kg 또 삑 내리고, 이거 두 개를 네가 같다고 느낄 때 손들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어렵겠지, 일단은. 삑 하고, 하고 두 개를 같은 높이로 듣는 그 자체도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점점 키우면서 맞추라는 거고, 위에서 되는 건 또 달라, 이게. 이 골 때려. 크면서 이제 계속 줄이면서 있잖아. 이렇게 같은 걸 맞추라는 거하고, 작으면서 키우면서 같잖아. 그게 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이 곡선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실험이 잘못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 이게 하는 게. 어쨌든, 뭐, 그게 나왔고. 그래서, 요 선에 있잖아요. 요 선에 음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1kg 맞춰. 이걸 갖다가 이제, 폰이라는 단위. 이 10폰,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했어. 이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작을 때는, 소리가 작을 때는, 이게 굉장히 못 듣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람의 귀는 작은 소리 있잖아. 소리가 작게 들어오면,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잘 듣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는 굉장히 못 듣는 거잖아. 귀를 굉장히 못 듣고. 여기가 굉장히 작다는 거는,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욕을 잘 못 듣는, 이미 다, 호랑이도 잡혀먹을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이 바스락 소리거든, 여기가. 1kg, 3kg 소리가 바스락 소리야. 수프 소리가, 쓰는 소리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려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센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센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맹수들한테 이미 다 잡혀먹었다고, 호모사피엔스 애들이. 그래서, 여기를 잘 들어야 돼. 근데 소리가 크게 들어오잖아. 크게 들어오면 똑같아, 이제. 이게 잘 듣는 거 없어. 만사 귀찮은 거, 이제. 크게 들어올 때, 모든 게 다 크게 들어올 때는, 이런 뭔가 특별히 잘 들어야 되고, 이런 별 필요가 없는 거야. 크게 들어오면. 그냥 저거는 그냥 소음인 거야, 소음. 이게 그 디귿키잖아요? 이게 웨이팅이, 이게 잘 됐다가 주파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렇게 차이가 이제 얼마 없죠. 거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고일정해지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것들은 사람의 귀가 굉장히 비선형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폰도 사람의 귀를 흉내낼 수가 없어. 요만한 수준인데 이렇게 웨이팅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어 시뮬레이터 가지고 뭐 측정할 때 뭐 94데시벨 맞춰놓으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있잖아. 요 그래프의 감도를 맞추게 있는 이어 시뮬레이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될 때는 항상 94데시벨 했어요. 다른 건 안 맞는 거야. 거기에 맞게끔 사람이 감도 곡선을 맞춰놓은 게 이어 시뮬레이터, 헤드폰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라. 그럼 우리가 방송 94데시벨 얼마나 큰 소리야. 다른 데서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런 감도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 특성을 다 제작해야 될 거잖아. 그럼 뭐 없어, 그런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거 더 한 칸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거 웨이팅인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작은 소리가 들어오면 저주파수 감도가 확 낮아지잖아요. 감도가. 그렇죠. 여기서 1kg 쓰면 감도가 확 높아지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 게 A 웨이팅 커버라는 거. 근데 이제 소리가 좀 커졌어. 그러면 이 감도가 이제 많이 늦어지죠, 이제. C 웨이팅 되면 다 똑같잖아. 이 만사 귀찮은 거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소음을 잴 때는, 그러니까 노이즈를 잰다라는 표현은 노이즈의 정의가 unwanted 사운드예요. unwanted 사운드라는 말은 인간이 느끼기에, 사람이 느끼기에 별로 원치 않는 소리는 다 소음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소음을 잴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항상 이런 웨이팅이 들어가 있다고.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 A 웨이팅에 써줘야 돼.
소음을 측정하면서 dB에 표시한다. 그거는 수 사기꾼이에요. 소음은 데시벨로 표시하면 안 돼. 데시벨에다 항상 A 웨이팅이 안 들어가 있는 소음 측정은 있을 수가 없어. 소음이라는 거 뭐가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갈 때. 그래서 SMB를 잴 때도 항상 이 N 할 때는 웨이팅이 들어가줘야 돼.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무슨 형태로 될 때는 반드시 A 웨이팅. 근데 SMB 된다고 해서 실험 내주고 노이즈에다가 그냥 그대로 내준다. 아까 뭐, 그 LP, 이거 재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재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은 좀 거짓말 돼 있다. 노이즈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웨이팅을 반드시 A 웨이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웨이팅도 일반적인 소음은 그냥 A 웨이팅 하면 되는데 특수한 소음 계열이 있어.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뭐 디지털 기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커브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전투기 소음 같은 경우는 전투기 공간에서 막 보면 막 칵피트 소리도 막 있을 거잖아요. 뭐 하나는 그런 것들은 거기 소음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웨이팅과 완전히 달라. 그리고 디지털 기기들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잴 때는 노이즈도 완전히 달라. 디지털 노이즈는 아날로그 노이즈가 다르거든. 이거 고주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디지털 그 웨이팅 커브 같은 경우 CCIR 뭐 이렇게 이 희한한 커브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써줘야 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확 줄여주니까 실제로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SNL이 좋게 보여줄 수 있는데 멍청해가지고 이거 안 하고 예를 들면 C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웨이팅 안 보여준다고 그러면 내가 노이즈가 큰 것처럼 느껴질 거잖아. 물리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하면 공청인 거지.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자기가 어쿠스틱 퓨즈니까 막 공사를 했잖아. 참 공사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용한지 딱 해가지고 DBA를 재야 되네. 그냥 DBC로 재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소음이 높지. 내가 요만큼 빼주는 요만큼을 내가 포기한 거야. 그리고 또 점이 뭐냐면 내가 DBA, DBC를 셀렉트가 있다. 근데 DBC하고 DBA를 재니까 그 소음 레벨이 팍팍 바뀌어. 그러면 그 소음의 유형은 뭐겠어요? 점이 많은 소음이라는 거지. 근데 탁탁 바뀌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 고음이 많은 소음은 안 바뀌어. 그래도 그걸 알 수 있겠지. 탁탁 바꾸면서 많이 바뀌네. 3dB 이상이 바뀌네. 그럼 저음의 에너지가 많아. 그런 거 알 수가 있다. 그런 트릭도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읽으십시오. 이제 2.4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표 2.3.3절 한번. 네. 여기 있어. 우리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는 게 있고,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인텐시티 값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 여기는 기준이 20 마이크로 파스칼이었잖아, 그치? 20 마이크로 파스칼이잖아. 네. 20 마이크로 파스칼이잖아. 이게 기준이라고. 이게 사람이 듣는, 제가 봤어. 선남선녀들 19세에서 20대, 기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 재보니까 이게 이제 듣는데, 그게 잰 거, 이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똑같이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인텐시티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10에 요거를 값을 바꿔주면 10에 마이너스 12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지?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준 아까 20 마이크로 파스칼이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지, 그치? 네. 이게 프레셔였다고? 이게 프레셔 기준이었어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텐시 같은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래. 그치? 네. 10의 12승이네. 피커, 그치니까? 근데 이 두의 관계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400리. P를? P, V. 임피던스는 P, 로시고. 아니지. 로시분의 P 이렇게 나오죠, 그쵸? P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렇게 나오죠. 왜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아니지, 이게 I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이거는 뭐냐 그러면, V는 IR 공식이, IR 공식이,
V는 IR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트는 R분의 V 제곱 공식이잖아. 그렇지? 이 와트가 인덴시티가 같은 거잖아. 그렇지? 네. 이거는 R분이 R이 뭐야? 로제로 C가 임피던스라고 그랬잖아. 이게 가고 이렇게 가고 V의 제곱이 P의 제곱으로 가는 거잖아. P는 R분의 V 제곱 이 공식이랑 같아. 와트 공식이라고. 이 공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얘가 10은 12성이라면 얘가. P는 이거라면.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갖고 있는 밀도 곱하기 음속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15 레일리라고 그랬지. 네. 얘가 415거든. 그러면 잘 계산해봐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는 415분의 이거는 뭐야? P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4 곱하기 10. 그치?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415분의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나오죠? 네.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같냐라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맞지? 앞이 2 곱하기 맞지? 이 마이너스. 제곱이면, 아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415고, 4가 되고, 네.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만약에 400이 된다고 하면 이게 10의 12승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되려면 얘가 1이 돼야 이 두 개 같은 거잖아. 1이 아니잖아. 415분의 400이 1이에요? 0. 얼마인데 조금 부족한 거잖아, 그렇지? 무엇보다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실이 약간 달라. 왜 이렇게 다른 게 나오냐는 거야. 이게 400이 아닌데 415의 1인데 이거는 아까 로시 값이 음속 값에다가 밀도 값을 곱하는 거잖아. 네. 이것도 1.2 얼마였고 얘가 아까 340m/s가 네.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온도 습도가 다 다르다는 거야. 네. 415는 언제냐 그러면 뭐 15도일 때, 뭐 예를 들면 50%의 습도일 때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온도가 낮아지고 뭐 이것도 400 레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값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A식 대충 맞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10은 11을 정한 거야 이거는. 얘도 400일 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인텐시티 될 때 내가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을 재는 경우도 있고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엄밀하게 보면 현재 온도에서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0.001dB 더 올린다 그러면 인텐시티 레벨을 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 이해가요? 이게 온습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게 없어. 이게 400 레디에가 되려면 0도일 때는 아마 400 레디에 되는 거야. 습도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 보면 이게 밀도에다가 음속을 곱해보면 딱 400이 나오는 값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곱해봐봐. 340 곱하기 1.2 해봐. 얼마 나와? 한 333 나와야 340에서 1.2 곱해봐. 이게 밀도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 이게 15도니까. 408 나옵니다. 408 나오지? 안 맞잖아. 네. 400이 안 맞잖아. 네. 그러면 이거다 1.29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400이 딱 나올 수는 없어. 이거 음향 표현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과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이건 한 영상 3도 정도 되면 됩니다. 그렇지. 인텐시티가 로시분의 P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족이 되려면 이게 415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2가 이게 뭐 20 마이크로 파스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 60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라는 거야. 이래서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기준을 정할 때, 이 기준을 정할 때 1피코 파스칼로 정할 때는 그냥 400 정도로 보고 그냥 10만 12선 하자 이렇게 해서 정했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예.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